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5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가입하냐, 거래소는 어떻게 가입하냐, 비트코인 사려면 뭘 눌러야 하냐,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궁금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차분하게 기본적인 거래소 사용법은 익숙해지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제가 가능하면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하드웨어 월렛 3가지를 지난 4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이 3가지니까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 지갑, 하드웨어 월렛 이런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워놓은 4강 영상을 먼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하드웨어 월렛이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하드웨어 월렛이든 일단 기기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3강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된 해외 거래소를 거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매수할 때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드렸냐면 업비트에서 출금 수수료가 싼 알트코인을 사서 크라켄 거래소를 옮기고 거기서 알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게 출금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런 수수료를 아끼려고 손품 팔고 시간 들여서 옮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트코인을 사서 거래소로 옮기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 이게 그닥 유쾌하지도 않고 괜히 과정과 절차만 복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비트코인을 옮기는 방법으로 업비트의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인 0.0009 BTC, 대충 비트코인 가격을 4,500만원이라고 치면 한 번 출금할 때 4만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국내 거래소들의 지나치게 비싼 수수료 장사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물량을 처음 옮기시는 분이 아닌 이제 모아가기 시작하는 분이나 대량의 비트코인은 이미 옮겨놨고 이제 차분하게 DCA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100만원 미만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99만 9,900원 같은 비트코인이 모이면 4만원의 수수료를 그냥 내고, 그러니까 대충 4%의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거치지 않고 알트코인 샀다 다시 해외 거래소에서 팔고 비트로 바꿨다 말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업비트에서 개인 하드웨어 월렛으로 다이렉트로 옮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스스로 온전히 금융주권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라면 일단 수수료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바로 옮기는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내 비트코인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이 제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1분 비트코인님이 제이드에 대한 최신 튜토리얼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서 올려주셨으니까요.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지갑의 기본 세팅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관련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된 소프트웨어 월렛 세팅까지 마무리가 되었을 테니까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소프트웨어 월렛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업비트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모여있고 매수하려고 원화를 입금한 지 24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즉 하루가 지난 상태라면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제 업비트에서 입출금으로 이동해서 목록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하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과 그동안의 트랜잭션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출금하기를 누르면 간단히 안내 문구가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화면이니까요. 먼저 100만원 미만으로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출금할 자신의 하드웨어 월렛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에서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로 와서 주소란에 붙여넣기로 집어넣고 출금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체크한 다음에 출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출금 전 마지막 공지가 나오고 여기서 아니오를 클릭하면 마지막 인증 단계로 넘어가죠. 이 채널 인증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페이 인증하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하시면 출금 진행 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일단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쯤에 출금하기가 아니라 출금 신청이라고 써 있었죠. 아니 내가 내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내가 내 거 옮기겠다는 건데 그냥 출금을 하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몇 분 만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업비트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샀기 때문에 거래소에 내 비트코인을 밖으로 빼겠다라는 신청을 하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절대 거래소에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거래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출금을 막기도 합니다. 내가 옮기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출금 제한을 걸어서 비트코인 출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꼴 저 꼴 보지 마시고 옮길 수 있을 때 비트코인 수수료가 100만원 기준에서 4%밖에 안 되는 지금 계속 미루지 말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업비트 마음이겠지만 보통은 30분 정도? 늦어도 1시간 안에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질 겁니다. 제가 보내고 나서 좀 확인했는데 대략 10분 정도 걸려서 생각보다 이번엔 빠르게 제 개인 지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 거래소 안 거치고 알트코인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100만원당 4% 정도 수수료 내고 개인 하드웨어 월렛으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수수료가 올라가는 개념이겠죠. 어찌됐든 지금 4% 정도의 수수료밖에 안 할 때, 이럴 때 일단 한번 비트코인을 옮겨보세요. 첫 발자국을 한번 떼서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보시라고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내 하드웨어 월렛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자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살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자신의 부를 미래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소 밖으로 나온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출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 어디로든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금융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출금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단순합니다. 옮길 수량을 입력하고 옮길 주소를 입력하고 출금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승인해주면서 출금이 되고 대략 30분 내외로 이동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이상의 물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개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100만원 미만을 40번 45번 이상씩 반복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바이낸스 같이 업비트에 출금 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를 거쳐서 그곳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일단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바이낸스 가입 방법이라고 검색해서 몇 가지 컨텐츠를 골라서 보시면 참고해서 가입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이거 하나만 유의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바이낸스 가입할 때는 꼭 업비트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을 입력해서 가입하세요. 이거 괜히 서로 다른 이메일로 가입하면 거래소 간 이동할 때 괜히 태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이메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가입이 다 됐다면 그러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지갑으로 옮겼던 거랑 방법은 똑같아요. 업비트에서 입출금으로 이동해서 목록에서 비트코인 선택하고 출금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안내 문구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출금 수량을 100만원 미만으로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해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출금할 자신의 바이낸스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바이낸스에 자신의 비트코인 입금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이낸스 앱에서 우측 하단의 월렛으로 이동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밸런스 시트에서 BTC, 즉 비트코인을 클릭하세요. 그럼 노란색에 디파짓이 나오죠? 그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선택하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세그윗이 나오는데요. 둘 중에 뭘 선택해서 보내든 상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명의의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이체를 받든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세그윗 주소를 많이 쓰시니까 그걸 클릭하면 주소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의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옆에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고 다시 업비트로 와서
주소란에 붙여넣기로 집어넣고 출금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한 다음에 출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비트코인이 도착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도착했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야겠죠? 이것도 원리는 업비트랑 똑같아요. 그냥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메뉴 구성을 익히시면 점점 익숙해지십니다. 자, 출금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비트코인 받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의 월렛으로 이동해서 밸런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클릭하고 이번엔 위드로우 클릭, 그리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크립토 네트워크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된 소프트웨어 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받을 내 지갑 주소를 클릭해서 복사하고 맨 윗줄 어드레스 쪽에 붙여 넣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네트워크를 클릭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엉뚱한 거 선택하면 비트코인 못 찾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트코인을 클릭하세요. 우리가 해외여행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코리아로 짐 붙인다고 노스코리아 선택하면 난리 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을 선택하세요. 꼭. 그리고 그 밑에 수량 선택하고 맨 마지막 위드로우 클릭. 그러면 최종 컨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컨펌을 누릅니다. 그럼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이폰은 패스키를 통해서 인증이 금방 완료되면서 끝납니다.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아무튼 바이낸스에서는 보통 30분 내외로 개인 지갑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이동은 엄청 복잡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원래 처음엔 다 그렇고 실제로도 체크해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익숙해지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업비트에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먼저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출금을 경험해 보시고 틈틈이 100만원 단위로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개인 하드웨어 월렛으로 출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량 출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충분히 바이낸스 거래소 관련된 영상 보시고 출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적응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대량 비트코인을 옮기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고도 에이, 나 못해. 야, 이렇게 복잡한데 옮기다가 사고 안 나는 게 더 이상하다. 야, 그냥 거래소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비트코인 하나가 10억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거래소에 넣어 놓으시겠습니까? 거래소를 뭘 믿고 맡기시겠어요? 2014년 세계 1위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했고 2022년에 세계 2, 3위 거래소였던 FTX가 뱅크런으로 파산해서 아직도 그곳에 비트코인이 묶인 사람들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느끼시는 바가 없으시고 에이, 설마.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돈이 묶인 사람들, FTX에 돈이 물린 수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설마. 여러분,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왜 방치해놓고 계십니까? 설마 하면서 방치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을 꼭 스스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건 비트코인과 나 자신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